오늘도요.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실버타운이 네, 나왔잖아요. 네. 친한 분이 부부가 갑자기 거기를 들어가세요. 네. 부부들이 사는데 제가 들어간다는 게 좋은 할아버지 한 분 안 계셔. 싫어. 자식이 사회를 진출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할 경우에 네.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한테 유산을 얼마 물려줄 거야? 그래서 엄마, 나는 너한테 기도하고 믿음밖에 없어. 그랬더니 제일 싼 걸로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거지.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물려받아서 부자 된 게 아니고 이삭이 그 해 농사지어서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지가 돈 번 다음에 아버지가 돈을 주더라고요. 왜 자식한테 돈을 줘서 그걸 하게 하려고 그러냐. 아멘. 몸으로 때워서. 꽃다운 언니들의 홀가분 스타쇼 꽃다방.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이혁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그 전에 알파 얘기 준비하게 있죠. 있죠? 제가 예. 정확한 데이터를 직접 밖에 나가서 시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 왔어요.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인터뷰를 제가 다 따왔거든요. 네. 네네.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집 없어서 서러웠을 때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기한이 지나서 올려달라 그런대. 그러면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 들여서 이사하기도 그렇고 안 올려줄 수도 없고. 뭐 물건을 뭐 파손했을 경우에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애한테 그 서러움이 본인 갈 집이 때. 아니니까 집에 서러운 막 거죠. 물이 새는데 네. 그러면 주인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주인이 그러니까 네? 집을 빼가 나가라. 오히려 야. 돈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그런 느낌. 서럽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설문조사 결과는 자, 어떤 게 1등일까요? 저희가 왜 지난주에 집 없어서 서러웠던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때 그 결과가 그렇게 비슷해요. 맞아요. 다르지 않아요. 예. 1위가 주인이 전세값도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네. 2년마다. 없이. 근데 그 전세가 올리는 게 너무 커져. 터무니가 없거든. 네. 그리고 2위가 이사할 때마다 자식을 전학 보내야 될 때. 근처에서 가는 게 아니라 맞아, 맞아. 행정구역이 맞아. 나눠지니까 맞아. 도교육청을 이렇게 넘나들어야 그래, 되니까. 맞아. 그리고 3위가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을 때. 2위, 3위는 비슷하네요. 네. 예. 요즘은 못도 아니라 글루건도 제대로 못 사. 네, 네, 네. 아, 그래요? 근데 이 문제가 아까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할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집세. 게 네. 실제로 집세 그러니까 전세값일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얼토당토하는 금액을 올리니까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런다든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절대 개인적으로 모을 수 없는 금액 자체를 요구할 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나가라는 거지. 그냥 나가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이제 시장 조사라는 걸 네, 이제 네. 집주인들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확 뛰면은 우리 집만 싸게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자존심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게 받았어라고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집주인들께서 네. 자존심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정말 좋으신 분들은 정말 좋아요. 예. 예전에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아, 그게 그래요? 물론 전세는 아니지만 저도 그냥 식당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집주인이 저한테 한번 갑질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기간이 끝났어요, 2년이. 예. 그래서 다른 분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좀이라도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식당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나가시라고 본인이 하겠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리금도 못 받고 차라리 그걸 다 정리해놓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저희가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네. 알고 봤더니 본인이 잠깐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권리금 넘기고 하죠. 그게 나온 사람 그래. 콩나물 뭐였죠? 예? 콩나물 불고기? 너무 많이 알아. 매칭이 잘안 되나? 꽃다방에 기도해 주세요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기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콩나물 불고기. 자, 우리가 집에 부여하는 의미와 생각이 남녀 간에만 다른 게 아니라 네.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또 생각을 저희가 해볼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고은하 원장님께서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네. 쳐볼까요? 네. 진짜 나이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 대해서 막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지 않았으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큰 집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고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아이들이 둘이고 둘이 결혼하면 넷이 되고 네. 손주를 낳으면 이게 식구가 더 늘어나니까
집은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끊임없이 내 집에서 이게 같이 왁자지껄 있을 거다.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없어질 때 후루룩 없어져. 그 이제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줄여서. 당연히 그래야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가려니까 아직은 나는 여기가 좋은데 그리고 뭐 추억이 다 있으니까 좋은데 그래도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지금 요즘 제가 이제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언제쯤 내가 어디를 가야지. 또 그다음에 하나는 그 실버타운이 네, 나왔잖아요. 요즘 또 굉장히 좋은 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주위에 계시는 친한 분이 부부가 갑자기 거기를 들어가세요. 네. 며칠 있으면. 근데 저는 이미 제가 이제 혼자가 됐기 때문에 부부들이 사는데 제가 암만 시설이 좋다고 모든 게 다 갖춰졌다. 그리고 이미 형성돼 있는 그 속에 제가 쑥 들어간다는 게 좋은 할아버지 한 분 안 계시죠? 아니 친구처럼 아니 쑥 들어간다는 게 아니 다 이렇게 부부가 막 많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아닌 거. 그렇다고 아직은 내가 나이가 아닌 것 같고 그 요즘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과연 언제쯤 내가 얼마나 줄여서 어디로 가야 될까 참 막연하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전혀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연세가 50대가 넘어가면 네. 반드시 집은 줄여가실 거. 권사님 제가 이건 한곳 너무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네, 어디요? 자연이 있는 곳 괜찮으시겠어요? 아 싫어. 아 그러세요? 안 되는데. 아니, 자연이 있는 저 곳이 이중에 어디? 아니 제가 내비 안 나와요. 우리 아니 저희 아는 영어 선생님 한 분 예. 시부모님이 아버님 먼저 가시고 혼자 되신 거예요 어머님이. 네. 그래갖고 어머니가 재산을 정리해갖고 실버 거기 타운에 실버타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식사부터 시작했고 청소까지 모든 거 다 되잖아요. 호텔처럼 다 해주신데 그럼. 근데 선생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야. 네. 그래도 그냥 들어가자 그래갖고 들어가셨는데 네. 아예 오시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 생활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뭐 근데 어머니 하는 말씀이 야 부부들은 맨날 싸움만 하는데 이게 혼자 간 사람은 참 좋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오히려 일리가 있으신 게 그 네. 천하의 고은하 권사님도 시행착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꼭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실 게 네. 우리는 그렇게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 언제쯤 어디로. 하나님은 금방 응답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저도 네가 그건 좋은 알아요. 대로 알아서 해라. 네. 그런데 저희 이제 우리 친어머님을 저희가 모셨어요. 네. 집사람 정말로 고생했어요. 한 누워서 1년을 대소변을 받아냈는데 아. 이제 또 이제 저같이 부모님을 모셨어요. 네. 상당히 오랜 동안 집사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엄마 내가 미안한데 엄마 내가 더 이상을 못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막상 다른 형제도 모시기 어려우니까 실버타운을 보내드렸어요. 굉장히 불효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자식이 많은데 그 어머니 하나 못 모시고 그 불효인 줄 알았어요. 거기 계시다가 이제 집에 또 모셨어요. 한 달 동안 계시니까 얼굴도 좋아지시고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야겠다. 훨씬 그쪽이 물론이죠, 좋아요. 물론이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보시면 전 막 탐사도 했어요. 네, 시골 예. 사람이 서울 올 때요 정신없어 못 산다고 그래요. 네. 적응하면 안 내려가려고 그런대요. 아니 근데 지금 그 권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권사님의 느낌에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내가 어떤 삶을 좀 마감해야 된다라는 느낌도 그때 없지 않아 가야죠. 들 것 같아요. 그때 가야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년이 되면 여러 가지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의 집이느냐. 저는 어떤 뜻이 더 많으냐면 그 나이가 드셔서는 절대 집 키워서 가지 말라. 절대. 그다음에 갈 일이 있으면 줄여서 가라. 줄여서 가라. 근데 또 자식은 내 집에 와서 맨날 뒹구는 자식이 아니다. 네. 그걸 근데 저희는 저희 시댁은 한 40평대 사시고요. 저희 친정은 30평대 사세요. 근데 시댁은요 다 지방이에요. 아. 우리 시누이 저기 부산에 살죠. 우리 아주버님네 청주에 살죠. 정말 화장실 한 번 쓰는 것도 막 정신이 없고. 그런데 이게 집까지 좁으면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집을 옮기지는 못하겠다. 그런데 기껏해봐야 1년에 명절 2번 하고 그렇죠. 생신날. 예, 생신날 몇 번 모일 때는 뭐 별로 없는 거. 이 집을 다 쓸 정도의 그 저기 기회가.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방문을 2개를 잠그시더라고요. 왜? 아버님이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청소하기 싫으시다고. 그 방에 들락날락거리면은 괜히 먼지 먼지가 떨어진다고 아예 방문을 딱 못 잠그고 들어가게. 그쪽 보일러는 다 꺼버리고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이 방은 들어가지 마시오. 이 방 들어가지 마시고. 손님 올 때만 쓰는 방.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생각이 바뀐 게 사실 개가 새끼 낳고 나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강아지가 새끼를 4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을 그냥 버리고 어딜 갈 수가 없잖아요. 유기견이 되니까. 분양을 했던 개들을 안 갖고 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키우게 되면서 내가 얘네들하고 적어도 15년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보다 개 위주로 우리 집에 개 키우기 좋은데. 근데 저 1층에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 제가 평수를 줄여서 가겠다는 게 여자들은요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냥 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쓸고 닦잖아요. 근데 이게 물걸레질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정리해놓고 이게 매일매일의 스트레스에 개똥 치우는 것까지 제가 하면서 야 집이 크니까 얘네들이 벌리는 일도 많고 이 작은 집에 가서 그냥 얘네들하고 같이 살려면 조그만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저는 애들한테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 오지 마 그랬거든요. 저는 저희 큰아들한테도 나는 너 장가 가서 그냥 너 알아서 살아. 둘째, 셋째도 이제 곧 떠날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니까 저는 목적이 사실은 개예요. 개. 자식들은 오지 못하게 하고 개하고만 사시려고. 자식들은 뭐 어떻게 됐든 얘네들을 내가 맡았으니 어디다 책임은 져야 되니까. 책임은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랑 늘 트러블이 생기면 아유 내가 진짜 개만도 못하는 이게 이제 자식이 초기에 사회를 진출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할 경우에 네. 이 자금을 부모들 입장에서 이제, 자금을 또 집을 팔아서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여자들은 네. 아이들이 측은하니까 여보 우리 그렇죠. 집을 팔아서라도 저는 뭘 좀 해줍시다. 그리고 네. 남편은 무슨 소리야. 내가 여태 고생해가지고 마련한 게 이 집밖에 거기다가 없는데. 우리도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살아야 말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이러고 되는데 이렇게 정말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얘 만약에 저도 2억은 어려고 쳐도 2억이 없어서 사업을 못 일으키는 애는 걔는 10억이 됐대 사업 못 일으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지 말아라. 네, 절대 네버. 저도 약간 그런데 왜 우리가 내 자식을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주위에서 정말 보면은 남자들 중에 사업을 쫙 벌리다가 이 설거지를 못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날 쳐다? 왜 날 쳐다? 왜 그랬을까? 아무튼 갑자기 날 쳐다보래 거기서? 이게 보면은 내가 내 자식을 키우면은 얘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잖아요. 얘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딱 마무리를 짓는 애인지 아니면은 막 열이 처음엔 열기가 막 뚝뚝 올랐다가 푹 꺼지는 냄비 애인지. 저희 애들이 좀 약간 그래요. 열기가 처음엔 막 큰 애가 열기가 엄마 나는 사진 작가가 될 거야. 그래갖고 아빠가 카메라 하나 줬더니 막 찍으러 다녀. 일주일 있다 보면은 카메라 어디냐 그러면 나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애들은 그냥 안 돼.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둘째 같은 애는 약간 이게 깐단이 있는 애들이야. 요런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뭐 어리니까 모르는데 얘는 한번 오케이 한다면 엄마가 결단을 내려야지 진짜. 밀어줘.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밀어줄지. 여기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오케이 내 판단이니까 그러면서 딱 밀어주고 얘는 아닐 것 같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그냥 아닌 걸로. 그러니까 밀어주는 애는 집을 팔아서라도 밀어줄 수 있다.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다르다. 나는 어떤 거에 자금을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이 있어라고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일을 시작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아이가 지금 저렇게 해서 이제 살면서 제가 본 거는 제가 안 하는 잔소리를 둘째, 셋째한테 엄청 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니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려면 오빠 고생하는 거 봤지? 일단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오빠 공부 안 해서 지금 이 지경으로 사는 거 니들 알아 몰라. 아 첫째가 실험 대상이네. 네, 엄마가 안 해준다 그러면 안 해주는 거 알아 몰라.
엄마 뭐라 그랬어? 니네 공부하지 마. 그리고 뒷말이 뭐였어? 공부 안 하면 그지 된다는 거? 오빠가 지금 몸소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첫째를 너무 내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첫째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한테 유산을 얼마 물려줄 거야?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엄마 누구는 뭐 빌딩을 갖는다 그러고 누구는 기업을 갖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너한테 기도하고 믿음밖에 없어 그랬더니 아 제일 싼 걸로 나한테 제일 비싼 거지. 그러더니 지금은 커서 엄마의 기도와 나한테 준 믿음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헤쳐나가는 인생이 저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남편하고 앞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김이 안 되게 너 내가 그동안 키우면서 이렇게 돈 투자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줘야 되라고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마련해서 나는 나 살 테니 니네는 니네가 살아 알아서. 해서 밀어놓으니까 밀려서 살더라고요. 저는 사실 애가 네. 왜 제가 좀 이렇게 뭐 신앙이 있는 척을 잘 안 하잖아요. 네, 네. 제가 신앙이 있는 척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일단은 제가 목소리가 톤이 넓기 때문에 왠지 뭔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 끌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의외로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잖아요. 그렇지는 않는데 네. 우리 딸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딱 한마디 얘기했던 게 뭐라고 했냐면 있어요.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당장 애들 밥 먹여 오늘 먹이는 것조차도 벌기 힘들었던 분이라 믿고 갈 수 없었고 우리 언니도 그렇고 우리 오빠도 그렇고 같은 또래 2살, 4살 많았는데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엄마는 단 한 사람 믿고 간 분이 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애한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밭에 가서 우리 엄마 생일날 배 하나 멀쩡한 거 썩지 않은 거 주세요 했을 때 배나무 위에 배가 열려 있었고 시금치 밭에 가서 아우 저 시금치 한 단만 있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 저녁에 시금치국 끓여 먹는데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거 한 단만 저 아저씨가 나 줄 수는 없죠. 그랬을 때 아저씨가 나한테 이렇게 부르더니 얘 이리 와봐. 그래서 갔더니 야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너 여기 묶어놓은 이거 시금치 단 저기 트럭 있는 데까지만 좀 날라줄래? 그러면 내가 이거 너 시금치 한 단 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그 사이에 내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한테 나 혼자 얘기한 건데 한 단 줄게 그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해줬어. 그 다음에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이제 돈이 되겠다. 그러니까 한 단 사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어제 한 단 갖고 가니까 하나님 한 단 갖고 좀 부족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어제 한 단 갖고 식구가 7 식구인데 뭐 풀을 치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들어가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거짓말 딸 그 아저씨가 또 불러. 네. 얘 일로 와서 너는 학교를 안 다니니? 그래서 얘 초등학교 졸업하고 등록금 없다고 엄마가 놀라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어요. 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날라줄래? 그래서 우리 동생들 데리고 막 날라서 트럭에다가 네. 그때 이 아저씨가 이러는 거야. 야 오늘은 내가 여유로 한 단도 줄 게 없으니까 네가 뜯어가고 싶은 만큼 뜯어가. 아니 근데 내가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야. 와 정말 이거는 기가 신기하네. 막히게 신기한 거야. 네. 그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 딸한테 그래요. 희서한테? 희서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네가 오늘 뭘 하고 싶을 때 나한테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얘기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얘기할 방법부터 다 시켜줘.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그거야. 네가 설사 나중에 사과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과 장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발생돼서 내가 사과 장사를 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 모든 게 먹는 거하고 관계가 아니, 먹는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써서 그 되겠지 뭐. 어머니가 고3 때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그때 이제 성적이 굉장히 안 나와서 굉장히 이제 아버지랑 이제 트러블이 저도 이제 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랑 안 살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는데 어머니 돈이 없잖아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모네 집에서 그냥 얹혀 살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 등록금 받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 노가다도 하고 뭐 일 같은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 삶이 이렇던 삶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그게 굉장히 영향들이. 왜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뭐가 있어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학교도 재수해서 들어갔지. 너 이제 등록금도 1년을 했는데 1년 이상 못 다니겠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돈이 많았었어요? 아버지는 근데 그때는 좀 돈이 있었죠. 근데 그럼 아버지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관심 있는 거지. 성공하려면 지가 자수성가해야 돼요. 지가 자수성가 했을 때 도와주는 건 돈이 붙어 있지만 지도 성공을 아는 사람이 돈 받아갖고 성공할 확률이 없는 게 제가 너무 놀란 게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직원이 318명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대기업이고 국가의 국가. 그런데 이삭이 물려받아서 부자 된 게 아니고 이삭이 그 해에 농사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해졌다. 지가 돈 번 다음에 아버지가 돈을 주더라고요.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이삭이 부자. 야곱은 그냥 부자여야 돼. 할아버지 부자지, 아버지 부자. 얘는 그냥 부자. 근데 야곱이 외삼촌 집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썩 빠지게 일해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와. 어떻게 4천년 전에 성공시킨 다음에 물려주는 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알았냐? 4천년 전에도 아는 그거를 왜 요즘에도 몰라가지고 왜 자식한테 돈을 줘서 그걸 하게 하려고 그러냐? 아멘. 몸으로 때워서 앉을 거야. 그래서 몸을 아니 아멘. 몸으로 때워서 적어도 이게 안 된다는 것만 알아도 반절은 아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애들이 큰 문제가 뭐냐? 안 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이 내용이 다른 게 20%는 달라. 네. 네. 20%는 왜냐면 저희 어머니의 교육 방침이 약간 이성민 누나 스타일이었어요. 자식한테 물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물려줄 것도 없을 뿐더러 어머님이 저랑 비슷하시더라고요. 욕하는 거 보니까. 형제 너 스스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제가 자존감과 이 딱 이 혼자 쓰려는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립심이 강했는데 제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이 오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금이 필요하니까 뭐 금융권 뭐 이것저것 해서 빌려도 해보고 막 애를 쓰는데 단 한 번도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잘 지켰네. 네. 내가 그렇게 평생 교육을 받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함께 집에 사는 자식의 표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다 읽으시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집에 들어와서 식구들한테 표현을 안 하고 걱정하지 마. 어머니 이억제예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면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데 오늘 어머니가 부르시더니 얼마 하면 되니? 나랑 네 아버지랑 노후자금 하려고 한 게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게 우리 전부야. 갖다 써.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장 어렵다고 자식도 당장 어렵다고 어머니 저 돈 좀 이게 아니라 지가 버티려고 하는데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부모 눈에 딱 봤을 때 부모가 그때 도움을 주는 거는 생명수와 같아요 진짜. 그걸로 인해서 그 자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 우리 자식들한테 절대 안 줘 이게 아니라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항상 제 스스로 갖고 있는 철학이 지가 버티고 끝까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부모이자 아빠인 제 눈에 딱 보이면은 제가 능력이 된다면 해결해주고 싶어요. 네. 쫄쫄 굶긴 다음에 밥을 줘야 그 마음을 알지. 막 이랬다 저랬다. 진짜. 그러니까 이 변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답을 내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예요. 맞아. 정답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때 단순하게 이긴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변화무쌍한 수천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갖고 있다가 해서 이겨냈듯이 사업도 인생도 그런 다양한 수는 갖고 접해야지 단순하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거는 알파고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맞는 게 진짜 예를 살고 들면 싶어요. 중국집에서 성공한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중국집 안 했어요. 그럼 중국집 재료를 넣었던지 배달을 중국집 배달을 했던지 주방에서 도움을 해주는 사람을 했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자재비부터 음식 그 재료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를 다 알아. 근데 희한하게 부모가 돈을 대줘서 뭐 할래? 그러니까 쉬울 것 같은 게 중국집이니까 나 중국집 하나 차려. 대부분 다 많아. 김학래 오빠 왜 중국집 했을까? 거기는 와이프가 아니 거기는 와이프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임미숙 씨가 할 줄 알고 하는 것과 할 줄 모르고 하는 건 또 차이가 난다. 중국집 하면 안 되겠네. 아니죠. 중국 저 오빠가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저기 낚시 좋아해서 어디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다 뭐 했잖아요. 그래. 그럼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죠. 그냥 망했지 뭘 다 망해. 쫄딱 망했잖아요 그때. 연설 뭘 안 해요. 다 부업을 한 가지씩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지선 씨도 뭐 저도 해봤죠? 라이브 카페라고 했었죠. 아, 그래요? 네, 라이브 하얀 카페 풍차가 뭐 했었는데 했었죠? 하얀 풍차. 저는 절대
뚝딱은 안 망하고 예. 조금 망했어요. 거기에 터널이 생겨서 저희가 그냥 보상 받았어요? 보상 조금 받고 나왔죠. 네, 제가 라이브 카페를 했던 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퇴직을 그때 하셨어가지고 라이브 카페를 일자리 차려드린 하나 거예요. 드리려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진짜 공무원처럼 생활을 하셨거든요. 회사하고 집밖에 모르셨던 분이 라이브 카페를 딱 하니 라이브 카페라는 게 음식도 팔고 뭐 아우, 그러잖아요. 어렵죠, 관리하기. 그런데 네. 거기 이제 지배인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바쁘니까 가끔 가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불러갖고 대사장님께서 대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대사장님 좀 막 이러면서 왜요? 했더니 아니 한 분 가시면은 그분이 맛이 싱겁다 그러면 주방 가셔가지고 싱겁다니까 좀 잘해봐. 어떤 분이 오셔서 짜다 그러면 저 짜다니까 이게 하루에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했다 그러면 안주가 이게 맛이 없다. 나중에 어디 가보니까 이게 안주가 맛있다더라. 그러면 그 안주를 왜 안 갖다 놓느냐고 또 그러니까 주방에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또 너무 부지런하셨고 매일 출근하시니까 나중엔 지배인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쏙 빠져가지고 저기 주방장이랑 이렇게 쏙 빠져가지고 주방장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희 남동생이 왔어, 남동생이. 이제 돌아는 가야 되니까 그 남동생이. 부자지간 사이가 안 좋아졌죠. 네, 부자지간에 정말 사이가 안 좋았죠. 그때 서로 막, 난 뭐 그만둔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터널 뚫린다고 했을 때 내가 만세를 불렀구나. 도로공사에 다시 한번 감사.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 터널 안 뚫렸으면요. 저희 아버지랑 지금 남동생 안 봐요. 안 보고 아주 표정 팔 뻔했어요. 터널을 뚫어주셔서. 왜 터널이 제주도를 안 뚫려? 자, 이제 마지막 예.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기도 제목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의 기도해 주세요. 이성미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이자 저의 힐링의 공간입니다. 가족한테 받은 소외감이나 스트레스를 특히 셀 모임에 나가서 풀고 옵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해서 구역이 바뀌어도 셀 모임도 구성원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가 바뀌어서 그런지 셀 모임을 할 때마다 비교가 됩니다. 어떤 집은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누구네 집은 아파트 평수가 넓고 이래저래 셀 모임이 부담스럽고 더 이상 편하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접시며 음식이며 뭘 해야 할지 고민만 늘어갑니다. 그렇다고 셀 모임을 빠질 수도 없고 나누는 성경 말씀에 은혜도 못 받고 집에 더 신경 쓰게 되는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셀 모임을 너무 즐겁게 하시다가 이분이 진짜 자녀들로 인해서 집을 팔고 가서 전세를 간 살아야 거죠. 되는 상황이 된 예,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셀 모임이 부담스러워졌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옛날 말로 네. 구역이 구역 모임이요? 예. 이제 조금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셀로 바꾼 거죠. 아, 셀이라는 모임이고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구역은 다 살기가 비슷비슷했어요. 다 맞아요.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주택에 다 연탄 넣고 하니까 솔직히 가도 이 집이 잘 산다 못 산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하도 인테리어에 막 신경을 쓰고 뭐 그릇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막 잘 차려내시는 분이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아, 오늘 기준을 정하고. 네, 기준을 그렇죠. 조금 덜 하신 분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네. 좀 근데 편안했으면 이런 좋겠어요. 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는 모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하지 말라 그러면 되게 말 안 들어요.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가 형편이 돼서 하는데 내가 좋은 거 여러분들한테 먹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를 커트를 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또 주의정 잘못이면 복 받는다고 예, 그런 좋은 거 다 개념들이 시켜놨던 거 있으니까. 내오는데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저는 그냥 장소를 제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그러니까 주신 것도 주님이시니까 주님 내가 이 집을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이제 음식을 제가 집에서 하면 설거지하고 청소를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제 먹고 다 예배 같이 드리고 왜냐하면 바깥에서 하면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제 뭐 기도 마음껏 하고 나서 끝나면 시간을 정해놨어요. 9시 반에 끝내놓고 나면
청소를 싹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까지. 집하고 음식은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음식은 제공하고. 아, 설거지만. 제가 이제 그 모임에 같이 있었거든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성미 씨 댁에 방석이 몇 개 있는지 뭐 다 우리가 알아요. 이성미 씨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세팅을 다 하는 거야, 했나요? 미리? 세팅을 다 하는데 정말 미안한 건 딸내미들이 나오질 못해. 이제 우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걔들도 어디로 다 피신대래요. 거린다고. 다 피신을 시키고 그리고서 이 음식을 뭐 이렇게 많이 차려놓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단한 다과 정도. 아, 설거지가 어렵진 않구나. 왜냐면 그릇을 많이 해놓고서는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럼 줘라. 줘니까 언니가 많이 안 먹여. 그래갖고 간단한 다과 정도로 해서 딱 먹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정말 우리가 딱 다 설거지 해주고 다 해주고. 그래야지만 부담스럽지가 않으시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부부고 그러니까 셀 자체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냐면 네네. 젊고 아이들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 네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저희 또 교회 안에 또 이제 그 혼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 같이 이렇게 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물 비슷하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n분의 1을 돌 나눠서 키즈 카페나 이런 데서 모여요. 차라리 그게 집을 안 가고 그렇게 모이고 그러나 아니면 그 중에서 이제 집이 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집을 내주는 대신 먹을 거는 우리 가는 사람들이 각자 사가서. 사갖고 가는 거예요. 케이터링. 네. 그렇게 하니까 뭐 클럽. 부담스러운 건 솔직히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비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이제 속회든 뭐 셀 예배든 구역 예배든 정말 갈수록 왜 어려워지냐면요. 전에는 알고 모르고가 별로 근데 지금은 진짜 남의 집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하여튼 한 10여 년 뭐 한 10몇 년 이렇게 살았어도요. 우리 집 외에 다른 아파트를 거의 가본 적이 별로 없고요. 다른 사람도 우리 집에 와본 적이 별로 없고 그래요. 이렇게 드나들기가 어려울 때 그나마 왔다 갔다 하는 게 속히거든요. 셀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말도 조심하고 뭐든지 알아서 해주는 건 몰라도 요구하지도 말고 절대 가니까 아유 야 그 집에 돼지막이더라 절대 돼지막을 하고 살든 깨끗하게 살든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 시간 남는 사람이 가서 청소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말고. 절대 꼭 하자면 좋은 얘기는 하더라도 이제 여자들이 모이다 보면은 사실 그 말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살면서 저희 집을 오픈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서 음식하고 뭐 이러면서 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와서 잘 먹고 잘 그랬는데 뒤에서 소리가 따로 또 모여가지고 씹는 모임이 생긴 거예요. 야, 그게 음식을 뭐 많이 한 거냐, 그게?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그 모임 중에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잘 돼서 극장을 하나 하게 됐어요. 극장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빌려드리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으면서 지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교회로 여기를 영화를 안 틀고 주일날 오픈을 하네. 그러면서 이 뒷담화가 커지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애쓴다고 애쓰지만 사람들의 질투나 그 무서운 시선은 어디 가도 있다는 거. 특히 여자들이 모이면 입이 무섭더라고요. 네. 저희 연예인 합창단도 있고 연예인 모임이 있잖아요. 그 연합 예배. 저희도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섭외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 안 되고요. 돈 빌리는 거 안 되고요. 연애 금지고요. 이걸 다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연예인들끼리라 이렇게 연애를 같이 하면은 만약에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되면은 그 사람 볼까봐 껄끄러워서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섭외하기 되게 힘든 분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작가들이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규칙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갖고 그 얘기 딱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섭외고 뭐고 짤이 없이 그냥 지켜지고 간혹가다 끝난다면서 영화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다들 그 야행성이라 연예인들은 그러면은 이무송 단장님께서 내가 데리고 가. 내 뒤를 따르라.
안 그러면은 이런 모임도 못 만들게 해요. 저희가 셀 모임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네, 사실 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제일 셀 모임을 오래 하신 우리 고은아 권사님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예. 셀 모임 성격이 아니었고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 연예인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였었어요. 네, 네. 몇 년을. 그러니까 이제 뭐 빌려 다니니까 성경 공부를 구봉서 장로님 댁에서 하다가 어느 선교사님 집에 잠깐 갔다가 이제 할 데가 없다니까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네, 해서 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을 땐 한 30명이고 적어도 20몇 명인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 날 10시 하는데 수요일 밤이면 소파를 벽으로 다 밀어야 돼. 그리고 이제 잔치상 있죠. 이거. 네. 그거 6개를 놓고 이제 타닥타닥 붙어서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만 오는 게 아니라 하용조 목사님이 할 때 남의 교인도 와요. 근데 당신은 남의 교인이니까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2년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하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못할 때까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기쁘게 했지만 지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2사람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돌아볼 때마다 그때 그 2년이 참 힘들지만 집을 정말 공개하고 오픈하고 성경 공부를 했더니 그게 나한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고 이게 40년 전. 네, 그 축복이 지금까지도 그때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했던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게 너무 축복의 시간인데 지금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를 할 때 물론 불편한 것도 있고 장단점은 다 있지만 후에 이것이 나한테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를 이렇게 좀 기쁘게 생각하셔서 이름을 잘 예, 지었다 진짜 예. 정말 이름 잘 지었어. 자, 저희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집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나눠봤습니다. 있는데요. 예. 자, 집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꼈던 간증 2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이성미 누님 간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살아본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50번이 있었어요. 예, 뭐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정말 그 세월 속에서 저는 집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해서 내 집 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백혈병으로 지병을 앓으시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간단하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우리 아빠 모시고 옛날에 살았던 그런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산에 내가 아버지하고 살 수 있는 집에 소망을 갖고 기도해서 정말 그 집을 가서 살다가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정도 사시고 그 집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 행복했던 그 집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그 늘 누워있던 소파에서 미아 왔나? 잘 갔다 왔나?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이 갑자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저희 아들이 엄마 나 공부할게 밴쿠버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밴쿠버로 이사를 정말 또 가게 됐어요. 거기서도 저는 이사를 몇 번 다니면서 놀라운 체험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집이 있었고 내가 이 집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그 집을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살게 해주셨고 그러다가 저는 캐나다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연예인들의 사건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사 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한국에서 갈 때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곳으로 보내는구나.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 집에서 내 새 아이 선교사로 키울게요. 하나님, 내가 가겠다고 했던 거 없었던 일로 하고 내가 아이들 밴쿠버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국에 가서 연예인들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보다 내가 이 새 아이 잘 키우는 게 하나님 더 사명 아닐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2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너 나랑 한국 갈래? 아니면 이 집에서 혼자 살래? 근데 제가 그때 막 엄청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집에서 제가 오랜 세월 살아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집에서 살 수 없다는 제 자신을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모든 걸 다 털어내고 한국에 올 때
놀랍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저 아는 언니가 집을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야, 너 한국 온다며? 내가 너 집 다 마련해놨어. 너 그냥 오기만 해.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 생각으로 하마터면 놓칠 뻔했구나. 그래서 지금 그 언니가 준비해 놓은 집에서 여태껏 살아요. 야. 예. 너무 좋은 집. 예, 너무 좋은 집에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데요. 저는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궁궐 같은 집이건 작은 집이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정말 하늘나라 같은 곳이구나. 오지은 씨의 간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네. 잘 살았어요. 저희도 잘 살고 또 아버지가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네. 근데 항상 이제 부모님이 싸우시고 아버지가 거의 뭐 집에 안 바쁘시니까 더 안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나는 이게 돈 많은 게 절대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걸 어렸을 때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기 싫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내랑 결혼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외모는 정말 부유하게 생겼는데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살았고 정말 그 나이 때는 뭐 굶고 이런 건 없잖아요. 저희 80년대 그렇죠. 생은 그런 없거든요. 네. 저희 아내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좀 봤어요. 우리 와이프 처음 결혼할 때 야 싸워야 돼. 부부는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싸워야지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는 거야. 근데 아내가 아니 안 싸워도 사이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저희 생각들을 완전 다 깬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러면서 집이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살았는데 전세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집 사지 말자. 왜냐면 집 사고 나서 우리 엄마가 힘들었던 걸 다 봐왔으니까 집 사지 말자. 우리 집 사지 말고 그냥 전세로 살자. 전세로 막 사는데 애가 태어나니까 내한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집을 사서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샀는데 저는 그 대출을 그때 당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금방 갚을 줄 알았어요. 진짜 이 정도면 뭐 한 1년이면 갚겠지. 근데 그때부터 정말 그전에는 그렇게 부유하고 남들한테 나눠주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막 뭐 여행도 갈 수 있을 정도 됐는데 딱 가고 나서 집을 사고 나서 부모님 용돈도 못 드리고 이자 내기 바쁘고 이제 하우스푸어가 네, 하우스푸어 되고 진짜 하나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럼 네가 내 곁에 있어야 되지 않냐. 네가 어찌든 네가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되지 않냐. 솔직히 일산이 살기 되게 좋거든요. 일산이라는 데가 애들 키우기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제가 그쪽에 그 과천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단지 교회와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근데 힘들지만 남들 다 반대하지만 저는 그래서 간 거거든요. 내가 내 안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집을 팔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제 안에 그러니까 아내랑도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본 목사님 한 분 또 오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고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작은 한 2평밖에 안 되는 집인데 이분 얼굴이 정말 깨끗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보면서 어느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그냥 작은 곳에 가든지 큰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그러니까 나는 너와 네가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관심이 없고 너랑 나랑 어떤 관계냐를 본다.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좀 저는 뭐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에 주님의 불빛이라는 제목으로 예. 제목만 하고 가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위치가 목동 신도시라고 그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집사람이 목동 신도시 아파트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열흘 후에 입주를 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들어 살던 아파트에 이사 올 사람은 이삿짐 싸들고 오고 우리는 이사 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연기가 된다 그러니까
전화 걸어서 저 며칠 있다 오실 수 없나요? 그랬더니 거기선 이미 떠났대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트럭을 불러서 14단지에 딱 가보니까 전기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렇지. 창문에 유리창이 없어요. 왜? 목욕탕 문 열어보니까 목욕탕 문 열어보니까 욕조 하얀 거는 있는데 벽에 타일이 없어. 수도꼭지가 안 붙어 있어. 아직 다 안 돼가지고. 열흘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큰일 난 거야. 뭐 열을 갖고 그래갖고 내가 그때 사재기를 배웠어. 슈퍼 가서 초만 라면 박스를 5박스를 샀어. 전기가 없으니까. 일주일 만에 섭외가 왔는데 뭐냐면 별이 빛난 밤에 이문세 네. 라디오. M본부 라디오에서 네.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네. 그것도 밤이야. 네. 그래서 또 이제 갔어. 가갖고 이문세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지금 피난 생활하고 있다니까 무슨 피난 생활이냐고 이 상황을 얘기를 했어. 상황을 생방송으로 오늘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라면 한 박스 사갖고 가야 된다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10일쯤까지 이 몸으로 걸어 올라간단 말이요? 그러면 누가 끌어올려 주냐? 뭐 이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끝마치고 집에 오는데 촛불 불빛이 아니야. 환한 주님의 불빛이 11층에서 환하게 비추고 있어. 야 가만있어. 저 이게 무슨 불빛이야? 딱 보니까 전기불이 들어와 있어. 어떻게? 오빠네만 이 목동 신도시 본부장님이 밤에 라디오를 들어. 퇴근하고 차 타고 집에 가시다가 라디오에서 내가 생방송하는 걸 들었어. 야, 차 돌려! 그러고 다시 돌려서 와가지고 전 직원들 불러가지고 전기줄 끌어오라고 관리소서부터 14단지까지 아파트를 넘어서 전기줄 해갖고 전기선 하나가 들어왔어. 그래갖고 전기 기술자들이 그걸 따가지고선 전구 끼고 막 난리 쳐갖고 그리고 욕조 타일도 없는 그 욕조에 물을 있는 대로 붓고 또 가서 또 붓고 그래가지고 어머 세상에 가니까 창문에 비닐로 싹 씌워줬어. 그리고 나무에다 이 밴드로 딱 붙이고 테이프로 붙여갖고 바람도 안 들어와. 세상에. 기적이네. 기적이야 이 라디오를 틀게. 기적이에요? 그러더니 진상 입주자 같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면서 주님 언제나 물 주시겠습니까? 언제나 전기 주시겠습니까? 제발 좀 엘리베이터 좀 움직여 주세요. 제발 좀 했더니 불빛이 일주일 만에 들어오더라. 우리 집만 이 넓은 목동 신도시에. 무서웠겠다. 그래서 내 집이에요. 이건 사갖고 온 집이야 여기는. 그래갖고서 지금은 열심히 우리 또 예능교회 앞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인류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네네.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솔직히 에덴 동산에 집은 없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본질이에요. 집은 현상이고. 근데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가족보다 자꾸 집을 치중하면서 집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족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돈이 소용없다는 말로 지금 이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고 아담과 하와가 사는데도 가장 행복했던 곳이거든, 거기가. 옷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딱 하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먹을 거였습니다. 먹을 거는 있어야 된다. 아하, 그렇다면 연장선상에서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흐름은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기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먹을 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집이 있으면 되고 차가 있으면 되고 다 되는데 문제는 욕심이 비교해서 오는 불행이 오늘 우리 행복을 다 뺏어갔다는 거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줄 모르고 사는 게 대다수인데 세상 사람이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크리스찬마저도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크리스찬은 어느 곳이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에 보태질수록 행복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성공의 개념을 좀 요새 수정하자.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게. 그냥 큰 시험 2번 겪더라고요. 하와가 선악 따먹고 에덴 쫓겨나고 큰아들이 작은아들 돌로 패 죽이고 그 큰 어려움 속에서 아담 하와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잘 참고 애 낳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됐으면
인류가 끝났다는 거지. 아 정말 중요한 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집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면서 애 낳고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이 가장 큰 성공인데 무슨 대통령, 장관, 부자가 돼야 성공하고 평범한 사람은 실패한 것 같은 잘못된 인식만 바꾼다면 우리는 적어도 아담과 하와보다는 더 성공한 사람들 아닌가. 그 성공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훈훈하게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운 언니들의 홀가분 수다쇼 꽃다방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